일단은 송전탑을 바라보고 재보니까 뭐 그렇게. 안녕하세요, 바른길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청약 통장 없이 만 19세 이상 성년자라면 누구나 도전이 가능한 테라스가 있는 판교 SK뷰 테라스. 자, 오늘은 그 현장을 답사하면서 어떤 분에게는 불편할 수도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아무렇지도 않는 그런 진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홈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나오죠. 성년자,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도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청약 관련 없이 통장도 필요 없는 그런 판교 SK뷰 테라스다. 자, 아파트가 아닌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청약 통장 필요 없다. 자, 여기 보시면 조감도가 이렇게 예쁘게 나옵니다. 특색은 뭐냐? 바로 이름에서도 나왔다시피 뷰, 그리고 테라스가 있다. 테라스는 발코니랑 다르게 위청정 부분이 막혀 있지 않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튀어나오는 여러 가지 테라스들 통해서 뷰를 이쪽으로 볼 수 있다라는 점인데요. 실질적으로 여기에 아파트 단지가 있죠. 자, 그것도 현장 영상을 통해서 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상대적으로 여기가 고지대고요. 자, 이쪽으로 내리막길, 이쪽으로 내리막길 해가지고 가장 낮은 지대는 현장에서 봤더니 요 지대였다. 자, 그렇다면 그 현장이 궁금하시죠? 판교 SK뷰 테라스니까 자, 일단 판교역으로 가면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안녕하세요, 바른길 부동산입니다. 저는 지금 뒤쪽에 보이는 이제 판교역 1번 출구에 와 있는데요. 넓디 넓은 건물들이 있는 판교 부근에 판교 SK뷰 테라스가 있다고 하니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교 SK뷰 테라스는 판교에 있을 텐데 아닌가? 지금은 지하철역을 벗어나서 대로변 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상점벽해를 이룬 이 판교. 여기 주차장에 와봤는데 주차장에서도 한번 찾아볼게요. SK뷰 테라스 어디 있니? SK야, 나와라 SK. 하지만 여리저리 찾아보더라도 판교 SK뷰 테라스는 없다는 사실. 왜 없을까? 판교가 아니라 판교 대장지구에 있다라는 사실. 자, 판교에서 그 SK뷰를 찾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판교 대장지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판교 인근에는 판교 SK뷰 테라스가 없습니다. 판교 대장지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판교역 인근에서 판교 대장지구까지 차를 몰고 한번 가봤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판교 대장지구에 살다 보면은 판교역까지 자가용으로 타고 갈 일이 빈번하겠다라고 예상을 해서 제가 자동차로 한번 가봤습니다. 그래서 출발지는 판교역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요 길을 통해서 쭉쭉쭉 갔고요. 최근에 개통했던 서판교 터널도 한번 지나쳐 봤고요. 판교 대장지구에 들어서면 요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있더라. 이 아파트 단지도 한번 영상으로 담아봤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고요. 최종 목적지는 바로 이 도착지에 있는 SK뷰 테라스다라는 거죠. Raining, falling down hard. I know that we are fading. Want something more? If you would just stay here for a while. Just look in my eyes. There's more to us than we can show. And I think you know we can turn off every filter. So let's just shut off the feet. Just let us be who we are. Can you feel my heart is beating? I think I want something real. To show you unfiltered love. Oh, yeah. Let me show you my true love. Oh, yeah. Let me show you my true love. Oh, yeah. Let me show you my true love. Oh, yeah. Let me show you my true love.
자, 어찌저찌 도착을 했습니다. 자, 주변 환경을 한번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 이쪽에 서가지고 이 주변 환경들을 한번 봤고요. 자, 이렇게 펜스 쳐져 있는 것도 영상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변 환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판교 대장지구에 왔습니다. 저 뒤쪽으로 보이시는 게 이제 판교 대장 SK뷰 테라스입니다. 여기였네요. 제가 이것도 모르고 판교역에서 계속 푸르름 보이죠? 뭐 저쪽에 아파트 단지, 자 바로 고개를 돌리더라도 아파트 단지 보이고요. 판교 SK뷰 테라스다 보니까 테라스를 중점적으로 만들었다. 오픈된 테라스 공간에서 바라보는 정면부는 바로 아파트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이게 다가 아닙니다. 오른쪽으로 꺾게 된다면 이렇게 얕은 산들이 보이기 때문에 정면보다는 이 측면을 바라보면서 커피 한 잔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라는 점이죠. 어저께 비가 와서 그런지 보십시오. 하늘이 그냥 어마무시합니다. 자, 이런 하늘, 그리고 또 날씨도 가을이라서 천고마비의 계절, 너무나 좋습니다. 공기를 맡으더라도 뭐 매연 뭐 그런 느낌은 없고요. 제가 알기로 이제 판교 대장지구가 약간 분지형 구조라서 보시다시피 주변이 산으로 높게 쌓여있고 그 밑으로 형성된 마을, 뭐랄까 약간의 그 자연에 온 느낌들, 웰컴 투 동막골에 이제 사람이 닿지 않는 이런 순수한 자연의 도시들 같은 느낌도 들어서 첫 느낌 자체는 너무 좋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뭐가 있냐, 저쪽에 철탑 보이시나요? 송전탑 보이고, 자 이쪽으로 가더라도 요 부지 위쪽에 송전탑도 보이고요. 바로 요 SK뷰에서 고개만 왼쪽으로 싹 돌린다면 바로 보이는 이제 송전탑, 그 옆에도 송전탑 보이시죠? 자, 요런 게 아무래도 이제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판교 대장지구의 송전탑, 자 이게 왜 이슈로 떠오르고 있을까요? 자, 요거는 예전 분양했을 때 기사고요. 2018년 12월 기사고요. 대장지구 대형 3사 청약 전쟁이 시작을 했는데 변수는 21개, 주변 송전탑이 변수다. 분양을 끝내 판교 퍼스트 프루지오는 송전탑과 최소 115m의 거리를 두고 있더라. 자, 지도를 보면 판교 대장지구는 이렇게 길쭉하게 나와 있는 걸 알 수 있는데요. 확대해서 위쪽을 보자면 바로 이 지역이 SK뷰 테라스고요. 바로 옆 동네, 옆 동네가 바로 판교 퍼스트 프루지오 1단지, 2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근에 송전탑이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요런 하얀색이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좀 확대해 볼게요. 송전탑이 이렇게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게 제일 가깝네요. 그래서 요거의 반경을 한번 따져보면 115m는 아니더라도 200에서 300 정도에는 걸리겠다. 300m까지 반경을 따진다면 그 범위 안에 든다. 이게 이제 문제였다는 거고요. 자, 이어서 기사를 보자면 분양 관계자 말에 의하면 송전탑에는 분양하는데 영향이 없다. 자, 그리고 숲세권이다 보니 송전탑이 많을 수밖에 없다. 자, 그렇다면 송전탑과 그 송전선로는 뭐가 문제일까요? 자, 일단 고압 송전선은 자기장이 문제다. 송전탑이 위험한 게 아니라 그 위로 전기가 흐르는 송전선이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판교 대장지구 송전선이랑 송전탑을 보자면, 자, 이 동그란 거는 송전탑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위로 흐르는 이 송전선로에 나오는 자기장이 위험하더라. 자, 이쪽 지역에도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기존에 이어졌는데 판교 대장지구가 있고 나서 여기는 지중화 예정이다. SK뷰는 여기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 사진을 보더라도 이 B1이 SK뷰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주변에 송전선로랑 이 동그란 송전탑이 있더라. 지중화는 요 밑에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SK뷰 입주자 모집 공고문인데요. 도시개발 사업지구 남쪽을 가로질러 지나가는 송전선로 345kV, 그거는 지중화되어 철거 예정이다. 자, 여기는 요렇게 이어졌는데 지중화되고 요 두 개는 철거가 된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리고 도시개발지구 밖 북측 송전선로는 345kV인데 요거는 지중화되지 않고 존치된다. 자, 요거는 지중화되지 않고 존치된다. 왜냐하면 개발지구 밖에 송전선로랑 송전탑이 있기 때문에 존치 예정이고, 자, 밑에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요거는 지중화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도 345kV, 여기서도 345kV가 있는데, 자, 요게 어느 정도의 규모일까요? 345kV의 송전탑 그리고 송전선로는 자, 높이가 50m, 아파트 높이로 따지자면 층마다 한 3m에서 3.2m 정도 되니까
보니까 대략적으로 15층에서 16층 뭐 그 정도의 높이의 아파트 크기의 이 송전탑을 설치할 수 있는 규모가 바로 345kV다.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자기장 세기를 측정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송전탑 바로 밑에는 15.3mGauss다. 하지만 자, 여기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자, 자기장 세기는 급격하게 낮아진다. 그래서 송전탑에서 80m 정도 떨어진다면 1.7mGauss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거는 이제 전자파 국제 권고 기준인데요. 자, 아까 전에 송전탑에서 80m 이격 거리를 뒀을 때 1.7mGauss라 그랬죠. 자, 그래서 80m 거리를 두더라도 실질적으로 국제 권고 기준 이하의 수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 한국은 833mGauss를 권고 기준으로 한다. 잘못 쓴 거 아니냐고요? 자, 사실입니다. 국제 비전리 방사선 보호 위원회 권고 기준 833mGauss. 자, 요 권고 기준을 우리나라가 채택을 해가지고 833mGauss를 쓰고 있다. 자, 그래서 이 기준 자체로는 문제가 없는데, 자, 외국과 수치가 왜 이렇게 확연히 차이 나냐? 자, 외국은 사전 예방주의 원칙에 따라 기준을 정해서 수치가 낮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게 정답이다, 요게 정답이다 할 수는 없지만 기준치는 다르다. 자, 요거는 측정할 수 있는 맥시멈이 어느 정도냐? 20mGauss입니다. 20mGauss라면 이런 기준에는 잴 수가 있지만 한국의 기준을 잴 수는 없는 기계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 표는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으니까 한번 참고적으로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현장 전자파 자기장 수치 궁금하시죠? 제가 직접 자, 이 기계를 가지고 재봤습니다. 자, 이 전자파 기계가 권장하는 가이드라인은 요러합니다. 자, 일단 단위는 나노 테슬라로 보는데요. 자, 아까 전에 말한 미리가우스에서 곱하기 100만 하면 나노 테슬라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수치 그거를 요렇게 대입을 한다면 일단 100을 기준으로 100 이하의 나노 테슬라는 약하다. 뭐 괜찮다. 그 이상의 수치는 약간 심각해지고 뭐 500을 넘어가게 된다면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일단 이 기계를 통해서 기준을 잡자면 자기장 수치가 100을 넘어가게 된다면 약간 위험해진다. 그 이하는 괜찮다라는 의미죠. 자, 일단 세 군데에서 재봤는데요. 자, 이쪽에서 한번 재보고요. 자, 이쪽 가장 낮은 단지 즈음에서도 한번 재보고요. 그 다음에 약간 언적 쪽에서도 한번 재봤습니다. 그래서 수치는 1번, 2번, 3번의 순서대로 영상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수치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송전탑을 바라보고 재보니까 뭐 그렇게 높은 수치는 나오지 않는다. 자, 주위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대략적으로 봤을 때 38, 47, 40, 33 뭐 이렇게 높게 수치가 나오진 않네요. 네, 밑으로 내려봐도 자, 저쪽에도 송전탑이 보이고요. 자, 이쪽에도 송전탑. 자, 그리고 여기도 송전탑이 보이네요. 하지만 전자기파, 자, 자기장 수치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예, 간간히 100, 200을 넘기도 하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제 100 이하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 오르막길 끝쪽까지 한번 와봤고요. 자, 여기도 일정한 자 100 미만의 수치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죠. 여기서 보더라도 저쪽에 이제 송전탑이 보이긴 하지만 자, 수치는 굉장히 안정적이다. 자, 영상에도 보셨다시피 100 이하 한 40 안팎의 나노 테슬라를 기록을 했다. 자, 여기 가이드라인에도 보시다시피 요 정도 수치, 약함 정도다. 자, 낮은 수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요거를 들고 여러 곳을 재보더라도 뭐 요 정도 수치는 나옵니다. 뭐 전신주 밑으로는 더 많이 나오고요. 뭐 네온사인 전기를 많이 쓰는 곳을 가면 요 수치보다도 높게 나오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집안에서 쓰는 여러 가지 콘센트 전자기기들도 자기장 수치가 많이 나옵니다.
자, 아까 전에 봤던 표에 대한 수치는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자, 여기다가 플러스 전자기기를 더하면 자, 이런 표가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345kV는 이런 수치를 나타내는 데 비해서 자, 전자기기들은 이렇게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가 많더라. 한국과 일본의 또 이 수치도 또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좀 다른 점이 뭐냐? 자, 여기 송전탑이나 손전선로는 자, 거주하면은 계속해서 발생하는 전자파라고 할 수 있고요. 하지만 진공천속이 전기장판, 전자레인지 등은 하루 종일 쓰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빈번도에 대해서는 좀 차이가 있더라. 송전선로 변전소 주변에 자, 보상이 있다. 그 보상의 기준은 주변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송주법에도 주변 지역 보상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고 나오죠. 여기서 말한 주변 지역은 345kV는 자, 송전탑 요 날개 끝선을 기준으로 해서 반경 700m. 자, 이쪽도 700m가 주변 지역이다. 여기가 SKB고요. 송전탑은 자, 이렇게 나져 있다. 자, 이쪽도 보시면 하얗게 있는 게 이제 송전탑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반경 700m를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700m. 반경 700m. 여기서 반경 700m. SK뷰는 여기네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전자파 전문가가 아닙니다. 참고용으로만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사비 홈페이지에는 고압전선은 무해한가, 자, 유해한가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고기를 보자면 일단 무해설이라고 해가지고 서울대 의대교수 한국전기연구원 서울의대는 건강과 관련이 없다라는 얘기죠. 자, 여기도 나온 게 뭐 실험을 했는데 괜찮다. 자, 유럽 국가들도 주택가 인근에 송전 철답이 있다. 자, 그리고 한국전력과 미 전기연구원의 공동 연구 결과에 의하면 쥐의 임신, 출산, 생존에 어떠한 독성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네요. 그에 반해서 유해설도 같이 실어놨습니다. 대표적으로 밀양 시민 일부와 환경단체들은 유해하다. 자, 그리고 전라북도 남원에도 고압 송전탄 때문에 암발병과 백내장이 발생했더라. 자, 그리고 여기도 실험지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유해하다. 국립방사선 방호위원회는 전자파 자기장 노출이 2mgauss를 넘지 않도록 권고했다. 사전에 동의도 없이 무단으로 송전탑을 설치한 한국전력에 대해서 자, 철거 소송을 냈는데 대법원은 소를 기각했다라는 뉴스도 나옵니다. 그리고 그에 관련된 레퍼런스 주석들은 이렇게 있다라는 사실이고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